반오고는 우솝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준 이후 우솝을 빠르게 마무리 짓지 않고 우솝을 가지고 놀며 급소를 피해서 계속하여 우솝의 몸에 총을 발포하였고, 루피는 매우 분노하며 이럴 거면 그냥 끝내! 라고 말했고, 초파는 울음을 터뜨리며 저렇게 가다간 우솝이 죽고 말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질질 짜지 마라, 꼴싸납다. 해적은 원래 바다에서 언제 죽는지 모르는 법이지. 너희들 우솝의 저 눈이 보이질 않는 거냐? 육체는 꺾였을지 몰라도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말대로 우솝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나 아직도 눈빛은 살아있었으며 마치 알라바스타에서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와 미스터 뽀를 꺾었을 때처럼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오고는 선장 명령으로 가지고 놀고 있긴 하다만 니놈의 의지만은 인정하지 라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우솝의 머리를 노려 우솝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솝은 반오고가 자신의 후두부 쪽에 총을 쏴버리는 미래를 보게 되었고, 마침내 우솝은 자신의 아버지 야솝처럼 견문색 패기를 한층 더 각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고개를 틀어 반오고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우솝은 미래예지를 각성하며 반오고의 마무리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필살 화약성을 사용하여 경기장 내부를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우솝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반오고의 위치를 읽어냈고, 반오고를 향하여 필살 초록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반오고는 워프워프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우솝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으며, 우솝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우솝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솝은 네가 가까이 올 거란 건 예상하고 있었다. 필살 화약성이 아닌 필살 초록성을 사용한 건 식물을 이용하여 니놈을 묶기 위함이지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솝이 날린 필살 초록성이 땅에 터졌고, 우솝의 근처에 식물들이 자라나며 반오고의 다리를 묶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공중으로 도약한 이후 필살 화염성을 사용하여 식물을 모조리 태워버렸고, 반오고에게도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루피는 흥분하며 우솝 드디어 해치웠나? 라고 말했고, 초파와 나미는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염 속에서 반오고가 빠져나왔고, 반오고는 곧바로 우솝의 머리에 총을 발포합니다. 그리고 이때 반오고는 우솝이 자신과의 대결에서 성장했음을 눈치챘고, 이전과는 다르게 총알에 무장색 패기를 입혀 총을 발포했기에 기존의 공격보다 위력이 수십 배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솝은 미래예지를 사용하여 피해내려 했으나 반오고에게 무수히 많은 공격을 허용하며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고, 결국 우솝은 반오고의 총알을 피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반오고 역시 우솝의 공격으로 제법 데미지를 입었기에 정확한 사격을 구사하지는 못하였고, 반오고의 총알이 우솝의 급소를 비껴나가며 우솝은 사망하지는 않고 목숨을 건져냅니다. 반오고가 우솝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스코어는 1대0이 되었고, 첫 대결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승리한 검은 수염의 적단의 사기는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밀짚모자 일당의 사기는 크게 하락하였고, 조로는 이번 대결에서도 지게 된다면 확실히 우리에게도 좋지 않겠군. 이번 대결에는 확실한 승리 카드가 필요하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조로를 가장 신뢰하고 있으며 조로에게는 누가 나와도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조금은 조로를 걱정하며 네가 나서게 된다면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가 나설 텐데 자신이 있는 거냐 조로? 라고 물었고, 조로는 아오키지의 힘은 마린포드에서 톡톡히 느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 이라고 말하며 전 해군대장을 상대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해군대장 후지토라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며 이미 해군대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출전이 확정되다 검은 수염의 적단 측에서는 아오키지가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제하하하 쿠잔, 아직 니놈의 차례가 아니다. 검사는 검사가 상대해야 하는 법. 니가 나서라 시류 라고 말하였고, 시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실망할 뻔했잖냐 티치. 저놈은 내게 맡겨둬라. 피냄새가 진동하는 놈이군. 베어버리는 보람이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확정되었고, 만약 조로가 패배하게 된다면 승부가 크게 기울게 될 것이기에 밀짚모자 일당의 입장에선 조로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는 아오키지가 아닌 시류가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며 시류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시류가 검사이기에 자신을 상대하러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흥분한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오키지를 맞지 않는다면 밀짚모자 일당에서는 아오키지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하며 꽤나 걱정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눈에 쌍디가 들어왔고, 그래 소용돌이 눈썹 저 요리사 자식이라면 충분히 라고 말하며 쌍디를 신뢰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조로는 시류에게 임펠다운의 간수장 시류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군. 마젤란과 함께 지옥을 지킨다는 철벽. 헌데 지금은 어둠에 가담하고 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류는 뭐 해적이란 게 이해관계만 일치하면 되는 집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시류와 조로는 가볍게 검을 맞대며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검을 흑도로 만든 이후 시류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시류는 이놈 이렇게 강했나? 마린포드에선 분명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2년 사이에 이렇게 강해질 줄이야. 이 정도 레벨은 해군대장 아니 그 이상인가? 라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조로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류는 조로의 기세에 말리기 이전에 조로의 검을 올려치며 조로의 기세를 한 차례 끊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류는 곧바로 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조로는 시류의 모습이 사라지자 조금은 당황하긴 하였으나 애써 침착하게 견문색 패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견문색 패기에 시류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고, 시류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며 조로의 어깨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무방비로 시류의 공격을 허용하였고, 시류는 기세를 모아 조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견문색 패기의 각성 기술로 볼 수 있는 미래예지를 사용하여 시류가 자신의 목을 벤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시류의 공격을 정확하게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엠마와 3대 기철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광역 기술을 시전하여 자신의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베어버렸고, 시류는 차마 조로의 기술을 피하지 못하고 조로의 공격에 휘말리며 큰 충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시류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해제되며 시류의 투명화가 풀렸고, 시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악마의 열매 따위에 의존하다니 니놈은 검사라고 부를 수 없겠군. 검사의 수치라고 여겨라 라고 말한 뒤 시류를 마무리 지으려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류는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의 최고 기술인 레인 어택을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칼 3자루를 모두 흑도화시킨 이후 여망 3도룡 100상정 비룡지극을 사용하여 시류의 공격을 막아섰고, 시류의 검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수라 발검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시류를 마무리 지었고, 조로는 시류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대결로 인하여 조로는 자신의 위로는 미호크 단 한 명을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기에 조로의 꿈인 세계 최강의 검사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조로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자 저 녀석 2년 전이랑은 완전 딴판이군. 후지토라를 꺾었다는 게 사실인가? 어쩌면 20년 만에 새로운 세계 최강의 거모가 탄생할지도 모르겠어. 매는 미호크, 드디어 니놈이 기다리던 도전자가 나타났구만. 이라고 말하며 조로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우솝이 바노고에게 물기력하게 패배하며 분위기가 검은 수염 해적단 쪽으로 기울었으나 사실상 2인자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로와 시류의 대결에서 조로가 시류를 매우 쉽게 박살내며 밀짚모자 일당 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류의 패배를 지켜보며 분노한 바제스는 제독 저딴 놈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번엔 내가 보여주겠어 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으며 아직은 여유를 보이며 바제스 보고 세 번째 경기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 측에서는 바제스를 누가 상대할지 의논을 하게 되었고, 초파는 저놈 과거에 드레스로자에서 봤던 놈인데 실력이 상당하던데 소문으로는 악마의 열매까지 먹었다는데 라고 말하며 꽤나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는 자신감을 보이며 잔디머리 자식이 했으니 이젠 내가 할 차례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징베가 쌍디를 막아서며 쌍디군이 나서게 된다면 우리 측에선 아오키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네. 이번 대결은 내가 나가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징베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으며 루피는 티치를 맡을 것이 분명했고, 조로는 이미 대결을 마친 상태였기에 자신이 아오키지를 맡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과거 마린포드에서 아오키지와 한 차례 겨뤄본 적이 있었으며 그때 아오키지와 무승부를 거두었기에 이번에야말로 아오키지를 자신이 도맡아 상대하려 합니다.